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저녁인데 오늘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정말 국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전국 곳곳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가까운 후배이자 중요한 핵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요원들도 지금 부산 지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부산 현지 사정을 물어보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그 부산을 직접 부산역 앞에 가서 오늘에 있었던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형님요, 부산이 디비졌습니다. 부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다 디비집니다. 이처럼 아주 감격 어린 목소리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국민 여러분, 오늘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함성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자, 이제야 중국의 스파이 간첩 해킹단들이 체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량의 댓글을 달고 여론을 호도하는 중국 공작원들의 탈법적인 행위가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가 되고, 그들이 우리의 우방이고 맹방인 미국의 영토 내로 끌려가서 이미 다 실토를 했다는 얘기가 스카이데일리지에서도 울려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이제는 대오각성을 한 그 수준과 정도가 이제는 거의 비등점을 넘어서서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가 정신을 되찾았다고 했지만 사실 오늘부터는 2030이 아니라 10, 20, 30이 모두가 다 각성을 하여 이제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계엄령을 포고령을 내린 게 진심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문재인의 사람이고 문재인의 호위무사다, 이런 근거를 또 들이밀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려고 일부러 작년도에 이렇게 의료개혁을 심하게 밀어붙였다.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고집하였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을 망조르게 하려는 의도적인 술책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유가 어떻든 또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던 간에 지난 12월 3일 이 계몽령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 변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서 윤석열만 다시 돌아옵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번에 벌어지는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빨갱이들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부터 영원히 추방하고 발본색원해서 이 빨갱이 세력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1987년 6월 달에 있었던
소위 6월 항쟁을 되돌아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그때는 무슨 넥타이 부대다, 뭐 와이셔츠 부대다, 뭐 해서 일반 직장인들도 가세하고 학생들의 그 주장에, 학생들의 그 요구 사항에 일반 성인들도 많이 가담을 해서 소위 60 사태가 성공리에 마무리됐고 드디어 87 체제가 뭐 시작이 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들을 해오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원의 불길로 번져나가고 있는 현재 국민들의 함성과 국민들의 시위는 종전까지 있었던 어느 한 종교단체의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헌금이나 거둬들이고 집회하면서 소위 국민들의 가스라이팅하는 하나의 분출로만 만들어 놓고 영업을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부산역 광장 앞에 모인, 비가 오고 날씨가 매우 궂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는 매일신문이라는 사이트 하나만 보더라도 실시간 11만 명, 11만 5천 명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현장에 직접 교통편을 이용해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부산에서 어떠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를 국민 많은 숫자가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오늘은 광화문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나 여의도 지역에서는 종교단체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있었던 그 종교단체와는 상당히 다른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 아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말 신앙심이 돈독한 기독교 성도들이 정말 이루셀 수 없을 만큼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모임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가시고 싶어도 몸이 여의치 못해서 몸이 또 아프거나 아니면 병상에 있기 때문에 참여 못한 그런 안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도 적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들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떨쳐 일어나 빨갱이 세력들을 몰아내서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강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회가 한 번 오면은요, 그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마각을 드러낸 좌익, 종북 또 종중 세력들을 우리가 발본색원하는 귀중한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뭐 광화문이가 됐던 아니면 여의도가 됐던 부산역 광장 앞이 됐던 어디라도 좋습니다만은 진실로 중요한 것은 꼭 그 현장에 가서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차분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변화되도록 모두가 기운을,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휘감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북한 괴뢰 집단의 그런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남침야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하기를 갈망해온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공작이 한반도 전체를
휘감고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사악한 뱀의 기운이 우리의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중국의 공산당들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치밀한 공작이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한 이래 오늘날까지 공산당의 집요한 대남 영향력 공작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초한전 Unrestricted Warfare라고 해서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 한반도와 온 세계를 향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1대1로 전략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중국의 힘과 중국의 돈, 중국의 영향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자 하였던 중국 공산당의 야욕은 이제 그 마각을 드러내었고 이제부터는 쇠퇴하는 추락하는 길만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 근본 수원 성관이 연수원 현장에서 체포한 중국 공작원들의 갖은 불법 행위와 부정 조작 범죄 행각들에 대해서 이미 조사는 다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선이 지명은 되었지만 아직 상원 청문회를 다 마감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털시 게바드 미 국가정보장 DNI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그리고 케이시 파텔 FBI 국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털시 게바드 국가정보장 지명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지난날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와 또 그 이전에 오바마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민주당 행정부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그들의 치명적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털시 게버드 같은 이런 정말 용맹스러운 여성이 미 국가정보장 자리에 이제 업무가 시작되게 되면 바야흐로 전체적인 16개의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국가정보기관 총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CIA 국장 존 레클레프는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보관, 공작관들 그리고 비밀 요원들은 지금 아주 일사불란하게 한반도 전역에서 그들의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체포된 중국 간첩, 중국 공작원들의 비밀스러운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입수하고 있는 자료들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아직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대 지금 상무장관, 재무장관, 무역대표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등 수많은 부처에 아직 장관들이 다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아마도 한 3월 상순이나 3월 중순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번 그 중국 공작원들의 체포 사건을 외교, 안보, 정보 분야의 장들의 의견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경제 분야, 재무 분야, 또 보건 분야 여러 가지 총체적인 국가기관의 장들과 미 연방정부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함께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또 그들의 경험을 모아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몹시도 기묘합니다.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처럼 29명이나 탄핵을 받은 상황에 있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조직은 이미 파행을 걷고 있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국가혁신위원회 가칭입니다만은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외교안보 국방 모든 분야에서 제야에 묻혀 있는 정말 귀중한 그 진주들을 캐내고 또 다이아몬드를 캐어내서 이후에 대통령이 복권을 하고 혼란기가 도래할 텐데 그 혼란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복권,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란 조직이 이번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다려 보죠. 과연 국정원의 원장이나 차장이 미국을 찾아가서 새로 임명이 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백악관의 외교안보보좌관인 마이클 월츠 그리고 신임 CIA 국장인 존 레클레프 그리고 앞으로 수일 내에 임명될 털시 게바드 미 국가정보장 또 캐시 파텔 FA 국장 이런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구명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석방을 위해서 미국 측에서 아주 강력하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압박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또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 또 한국의 경찰청, 검찰조직 이런 곳에 미국에서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또 반공산주의의 최선봉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구해내기 위해서 미국이 불가항력으로 불갑을 이렇게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국회에 또 경찰 조직에 검찰 조직 등등에 아주 무겁고 아주 진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차장이 미국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얼마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국정원의 간부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정원의 원장이나 차장 이런 사람들이 밥그릇만 지키고 월급만 받고 있었다 하면은요, 다음번에 그 개각을 하고 조직을 재편할 때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서 안 되겠죠. 당연히 구속 수감을 하든지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부산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 대회에서
여러 많은 분들께서 연단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셨고, 특히나 우리 일타 역사 강사 전한길 선생께서도 참여를 해서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간절한 호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눈물 어린 호소를 하였습니다. 자,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전한길 선생님이 과연 미쳐서 정신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나라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종북 세력들, 종중 세력들, 또 중국을 빨고 있는 국힘당에 썩어빠진 의원들, 또 그들의 보좌관들,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은 전한길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겠죠. 물론 다른 정당에 더 못한 쓰레기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후배들이 전해오는 얘기, 형님, 부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과거 79년도 부마 사태 발생 이후에 11.6이 발생했었고, 60년도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났을 때도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이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마산과 부산 일대가 디비졌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정말 동요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반 이재명 정서, 반 민주당 정서가 하루가 아닌 1분 1초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국 이재명과 그 반역 세력들은 이제 도망갈 때라고는 북한 괴뢰 집단 아니면 중국 공산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과연 조만간에 이번에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 공작원들의 그 처분을 놓고 지금 아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급급할 것입니다. 자, 빠른 시간 내에 공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을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서 신석기 시대 내지는 중세 시대로 그들을 퇴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겠지만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시킨 중국 폐렴을 가지고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전 인류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대략 제가 생각하는 배상금은 500조 달러 정도를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500조 달러를 전 세계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없다라면은 중국을 형해화시키고 그리고 56개 민족별로 갈기갈기 찢어서 중국의 영토를 우리가 조차하여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중국 땅을 우리가 지배하는 그와 같은 배상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1번에서 지금 11번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편지를 써 놓았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도 미국의 방향과 미국의 정책 강도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홈페이지는 www.k-cia.kr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중앙정보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도 많이 보시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한국전쟁 사진첩이라든가 또 측백 오일을 통한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 지나간 또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영상물들을 참고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도 있고 또 복사해서 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